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태욱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 품목의 1절 상품 내용, 2절 계약 인수 해서 상품 내용이 이러이러하고, 그래서 계약을 인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해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 후에 여기까지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보험 계약이 체결되었다. 체결 후 이제 드디어 시간이 흐르고 흘러 여름이 됐습니다. 여름 그러면 그렇죠. 바다도 가고 싶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여름 그럼 뭐 해야 되지? 이제 시험이 막바지 8월 21일이 되니까 여름이 되면 여름 휴가를 잠시 미루시고 공부에 전념해야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꼭 오는 게 있죠.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이라는 피해가 오는 거예요. 자연재해 중에 하나죠. 태풍이 오고 나면 이런 걸 재해가 발생했다,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바로 보상하는 손해가 된 겁니다. 보상하는 손해.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딱 왔으니까 이제 그렇죠. 벼는 태풍이 온 순간 흔들흔들 하게 되겠죠. 그러면 벼는 이삭을 폈을 텐데 수분이 되지 않고 수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보통 수분이 거의 다 되는데 태풍이 심하면 경우에 따라서 10%까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수분이 안 된다. 그러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수확이 수분이 불량하다. 이 수분이라는 말 아시죠? 벼가 꽃을 펴가지고 그 꽃에 수술이 암술에 닿아서 이삭이 여물어가는, 바로 암술과 수술이 만나서 이삭이 드디어 여물기 시작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드는 게 수분이죠. 자, 그 수분 불량이 이루어지면 쭉정이가 됩니다. 즉 수확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들이 재해가,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재해 신고를 합니다. 우리 논에도 피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자가 사고를 접수한다고 해요. 피해 신고, 사고 접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약자는 피해를 신고했다고 그러고 농협 쪽에서는 사고를 접수했다고 그러겠죠. 사고를 접수하면 수확량이 감소하겠구나. 수확량이 감소하겠구나. 이렇게 시작되는 게 이제 수확량 감소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부터 이제 여기 상품 내용과 계약 체결 후에 이렇게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하면 수확량 감소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는 게 3번, 3절의 손해평가예요. 손해평가. 지금 이 사실들이 손해평가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1과목, 여기가 2과목. 그래서 1과목과 2과목 사이에는 계약 후 시간이 흘러 사고가 발생해서,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해서 신고하고 접수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등장을 하고 손해평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과목과 2과목의 사이를 이제 우리가 정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과목과 2과목은 상품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보험회사가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경작자에게 보험에 가입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하세요.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경작자가 이렇게 보험회사에게 보험가입 청약을 하면 계약 인수는 누가 쓰는 거느냐?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받아들일까 말을까? 저겐 하천부지야. 그러면 보험을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인수 제한 목적물 이렇게 해서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게 계약 인수조항. 그래서 계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해서 계약 인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렇게 하겠다. 어디 회사예요? 보험회사에서. 상품 내용은 보험회사가 경작자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보이는 거고요. 상품 내용을. 그러면 경작자가 청약을 했을 때 계약을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기준이 계약 인수입니다. 여기까지가 1과목이에요. 1과목. 재보험 이론과 실무. 그럼 2과목에서는 계약 체결 후 시간이 흘러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해서 피해 신고를 하고 사고 접수가 됐다. 그리고 나면 손해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보상하는 재해가. 그래서 피해 신고를 하고 사고 접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평가가 이루어진다. 자, 그럼 손해평가를 할 때 시간만 흐르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가 없어요. 손해평가에 전 단계 작업이 꼭 벌어지는 게 있어요. 시간만 흐르면. 그랬을 때 전권 조사를 다 한다고 해요. 보험에 가입한 전권은 조사를 다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조사하는 게. 그런 것도 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만 흐르면 전권 조사하는 거고, 손해평가는 어떻게 하느냐면, 사고가 꼭 피해 신고가 있어 사고 접수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피해 신고. 그럼 수확량 감소만 있냐? 변은 아니죠. 뭐가 있죠? 첫째, 그렇죠. 이양을 못했어요. 직파를 못했어요. 왜? 비가 안 와서. 가물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 보험금에 대해서 손해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자, 몇 퍼센트? 10%. 자, 몇 월 며칠까지요? 7월 31일까지. 자, 이양과 직파를 하지 못하였고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이양 직파 불능 보험을 직파합니다. 2번, 이양을 했는데 재이양을 해야 돼요. 재이양 재직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때 몇 회에 한해서 한 번만 주는 거예요. 이양 해놓고 막 또 떴다고 두 번째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딱 주는 거예요. 재이양. 그럼 재이양 재직파 보험금 한 번을 주는데 무엇에 비례한다? 피해 면적만큼만 준다는 거예요. 1000제곱미터의 돈이 있는데 1000제곱미터의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뜬모, 마른모, 무침모. 예. 뜬모, 무침모, 마른모가 여기가 예를 들어 800제곱미터가 이렇게 됐다.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피해 면적만큼만 주는 거지 1000제곱미터를 다 주는 건 아니다. 몇 퍼센트 준다고 그랬어요? 25%. 무슨 어떤 모들이 있다고요? 비가 많이 와서 뜬모, 비가 많이 와서 흙이 내려와서 무침모, 가물어서 마른 이런 것이 있으면 말라 죽은 모죠.
그러면 25%를 주는데 곱하기 무엇을 한다고요? 피해 면적 비율을 곱해준다. 피해 면적만큼만 주니까 1000분의 800만큼만 주겠다는 거. 이렇게 800배. 자, 다음 세 번째가 뭐였느냐면 경작불능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의 자기부담 비율마다 지급 비율이 있다고 그랬어요. 10%면 45% 이렇게 쭉 얘기했었던 게 있어요. 자, 경작불능보험금 비율이 각각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경작불능보험금의 지급 조건은 첫째, 식물체 피해율이 65%. 자, 피해율이라는 말을 썼어요. 피해율.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 식물체 피해율은 고사했다. 그럼 고사는 뭐예요? 말라 죽었다. 다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말라서 죽으려고 비틀비틀 하는 것도 피해율로 봐야겠죠. 자, 그래서 식물체 피해율 65%가 있었을 때 이것을 이런 조사들은 참 어떻게 하지요? 조사 얘기를 했는데 이 조사는 다 대다수가 기계에 의한 계량 조사보다도 목측 조사, 봐가지고 눈목자죠. 눈으로 보아서 측량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목측 조사예요. 그래서 평가사들이 시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마이너스 한 0.3 되고 안경 안 쓰고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다닌다. 그러면 안 되겠죠. 건강하셔야 됩니다. 공부할 때도 건강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목측 조사할 거니까. 자,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가서 봤는데 식물체가 65% 이상, 일부는 말라도 죽고 일부는 말라 죽으려고 그러고 성장도 안 되고 이제 지금 다른 잎사귀들은 어떻게 하냐면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자랐어요. 이러면 식물체 피해율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성장 불량이 된 거죠. 성장이라고 해 생장 불량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런 경우에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것도 또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 이 고니까 그리고죠. 그리고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거기에는 지급 비율이 각각 있다는 거. 자, 다음 4번. 그 다음에가 뭐냐면 수확불능보험금. 자, 계속해서 농사를 더 지었는데 어떻게 되죠? 수확을 할 수 없어요. 재현율이라고 그러죠. 재현율 65% 미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현율이란 벼가 이렇게 익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껍질에 쌓여 있어요. 그럼 이게 안에가 이렇게 알맹이가 이렇게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껍질을 벗겨낸 이 껍질을 뭐라고 그래요? 왕겨. 그다음에 여기 있는 또 다음 표피를 깎아내는 것을 쌀겨. 그리고 나면 쌀겨를 깎아내면 뭐라 그러냐면 100분도, 50분도 하나도 안 깎아내는 현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도정을 한다고 합니다. 쌀을 깎아내서 그것을 우리가 쌀로 먹는 거예요. 이때 껍질을 벗겨내고 알맹이의 비율이 무게를 했었을 때 65% 미만이에요. 그럼 껍질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수확불능으로 봐야겠다. 수확불능은 어떻게 한다?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비율에 대해서 플러스 몇 퍼센트 해준다고요? 15% 해준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5번째가 이제 이렇게 수학불능 보험금을 넘어서 수학을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보니까 수학이 감소했더라. 그러면 수학 감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수학 감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수학 감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변은 식량 안보 자원이니까 조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조사하는 방법이 수확량 조사를 하는데 수확 감소를 하려면 수확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죠. 평년 수확량이 원래가 재해가 평년 수준이고 평년 수준의 영농 활동을 했었을 때 기대되는 수확량이 1000kg이었는데 수확이 얼마인지를 딱 계산해 보니까 얼마더라. 그래서 감수량이 얼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수확량을 조사하는 방법이 무슨 조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수량요소 조사, 또 표본조사, 또 그 다음에 전수조사. 근데 수량요소 조사는 그렇죠, 점수로 한다고 했죠. 이삭점수, 완전 나달 점수, 거기에 피해 면적 보존 개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사 수확량 비율을 하는데 뭐 하고 한다고요? 그렇죠, 표준 수확량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만 표준 수확량하고 해서 수확량을 한다고 했어요. 다른 데서는 전부 다 평년 수확량하고 비교를 하려고 수확량을 하는데 여기에서만 표준 수확량하고 조사 수확 비율을 곱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표본조사, 이제 수확량 조사 방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번 수량 요소 조사, 2번이 뭐였느냐면 표본조사. 표본을 내포기를 해서 거기에 전부 다 함수율 조사하고 무게를 전부 다 조사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서 잊지 말자가 뭐였어요? 그렇죠, 노수율이 있다는 거예요. 노수율, 잊지 말자. 노수율 몇 퍼센트 하자고요? 7%. 이 표본조사에서는 잊지 말자 노수율 7%.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하나는 아예 전부 다 수학을 하는 전수조사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수조사. 그래서 피해율 구하는 방법은 평수, 미평, 이제 날마다 이런 건 할 거니까 기억이 안 나셔도 되지만 이 정도는 딱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됐구나.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 1과목과 2과목에 대해서 전편에 흐르는 얘기를 받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